제가 지난번에 무례한 영화 제목에다가 뭐 27금 한국 성인의 연정 이런 식으로 말을 써놓았던 거에서 27금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보다는 남자 여자의 어떤 정서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령 리밋을 그냥 뭐 좀 표현해 본 거였다면 이번 영화는 진짜 말 그대로 27금이에요. 실제로는 19금 청불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됐을 때 얘기고요. 저는 모자이크 처리 안 된 걸로 봤었는데 처음에. 근데 아무튼 일단 단순하게 얘기해서 진짜 실제로 섹스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자주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실제로 삽입을 해요. 그리고 그 삽입한 장면도 대놓고 나와요. 완전히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저는 거의 한 20살만 이때 봤던 것 같은데 19살 아니야? 근데 아직도 기억이 진짜 생생해서 다시 안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안 봤어요 이번에는. 저번에 뭐 펀치 드렁크 러브 할 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이건 아무튼 일단 영화 제목은 나인송즈란 영화고요. 마이클 윈터버턴 감독 영화예요. 그 인디스 월드의 그 마이클 윈터버턴이고요. 제가 한때 이분한테 꽂혀가지고 이분 영화를 막 줄줄이 보다가 그때 얻어걸려가지고 봤던 우연히 본 영화예요. 이분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날 것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이죠.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도 많이 찍고 인디스월드라는 영화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튀어나온 못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라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왓챠에 있어요. 근데 이게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워낙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대충 확인해보니까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가리니까 더 이상한데 이런 거는. 근데 뭐 이 영화가 워낙에 좀 세긴 해요. 그래서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 유럽 쪽에서도 이 영화의 그러니까 이 실제 섹스 장면 그리고 실제 삽입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논란이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들도 막 떠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전부 다 확인하진 않아서 왓챠에 올라와 있는 영화 그게 그 컨텐츠에 뭐 여배우나 남자 배우 그 성기가 완전히 클로즈업 된 씬은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아예 삭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캐캐묵은 구태의연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와서 뭐 굳이 가를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너무 좀 진짜 그럴 가치가 있나? 되게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외설이면 어떻고 예술이면 어떻고 예술이 뭔데 예술이 뭐라고 예술이면 되는 거야? 뭐 섹스가 나오건 삽입을 하건 안 하건 뭐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큐멘터리 뭐 로드무비 이런 전문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독이 남자랑 여자를 주제로 어떻게 찍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감독님은 침대 위에 어떤 모습 하나도 빼먹지 않은 연애 다큐를 찍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외설적인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영화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이클 윈터버턴 도장 깨기 하면서 그 사람 필모 다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감독 하나 마음에 들면은 필모 다 보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적나라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북극 위를 날아가는 어떤 경비행기가 이렇게 막 나오고 거기에 남자 주인공 매트가 타 있어요. 그러면서 매트가 모놀로그를 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모놀로그가 되게 짧은 모놀로그였어요. 근데 저는 그 대사들과 그 북극의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케미스트리에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시작한 지 10초, 20초 만에 이 영화 좋은데? 라고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독백이 별거 아니고 뭐였냐면은
내가 리사, 여자 주인공 이름이 리사예요. 리사를 떠올릴 때면 나는 그녀의 뭐 옷이나 그녀의 직업,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녀의 냄새, 그녀의 맛, 그리고 그녀의 피부가 나랑 닿는 그 터치되는 그 느낌, 그것만이 떠오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약간의 어떤 그 섹스 장면 플래시백이 조금 나오고 첫 번째 노래가 나와요. 이 영화 제목이 나인송스잖아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에 9개의 루틴에 노래 9개의 노래가 하나씩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어떤 루틴이냐면 그러니까 이 나인송스라는 노래들이 연주되는 브릭스톤 아카데미라는 런던에 실제로 있는 라이브 공연장이 있어요. 구구절절 나오지는 않지만 얼핏 스쳐 지나가요. 이 리사랑 매트가 처음 만난 곳이 이제 이 라이브 공연장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프닝 시퀀스 나오고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라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섹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는 생략이에요. 이 두 남자 여자가 각자의 직장이 뭐 정확히 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또 만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퇴근하고 공연장에서 만나가지고 공연 보고 집에 와가지고 뭐 코케인이나 술 마시면서 섹스하는 거. 요게 9번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인지 이 영화가 멕시코에서는 나인 오르가즘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별게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 두 캐릭터의 성격이나 어떤 뭐 환경적인 그런 배경적인 그런 거가 진짜 되게 제한적이에요. 어떤 서로도 이 영화 내에서는 성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만한 어떤 심도 있는 무슨 다이얼로그가 나온다거나 그런 대화하는 시퀀스가 없어요. 그 서로의 어떤 친구도 안 나오고 그들의 배경이나 막 과거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되게 의미 있는 대화씬이 없거든요. 다만 그 둘이 이렇게 섹스를 하는 내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들의 막 살결이랑 막 팔다리 다 엉켜있는 막 그런 거랑 그 아주 환희에 찬 표정 이런 것만 화면에 꽉 차서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보면 뭐 이렇게 덩달아 흥분된다기보다는 이 자연광을 되게 잘 이용을 했는데 그 햇볕 아래에 보이는 리사의 표정을 보는데 일단 저는 이 여자 배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는 내내 남자 배우 보는 것보다는 여자 배우 보느라고 약간 정신 팔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 리사의 표정을 보는데 왠지 되게 슬펐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자연광을 애초에 되게 아련하게 찍었고 그 시퀀스에서 그리고 되게 좀 아련한 이 피아노 멜로디를 막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감독의 의도가 느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찍었을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관계라든지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씬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성기가 아무리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외설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외설적으로 느껴져도 뭐 상관없고. 외설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삶에는. 항상 뭐 우리 돛 닦으면서 사는 거 아니고 외설적인 게 뭐 금기시돼야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순간순간에는 아마 다른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 매트의 몸, 리사의 몸, 이 둘이 서로의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뭐 인격적인 거 사랑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둘이 그 무엇보다도 그 서로의 몸을 막 사랑하고 이렇게 화면에 막 엉켜있는 이 피부, 이 스킨들이 막 꽉 차 있으면은 이 화면 너머의 그런 순간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현장의 막 그 땀 냄새랑 뭐 하다못해 침 냄새까지 막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까지 진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들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섹스 장면이 아니면 둘이 있는 순간도 다 되게 의미 없이 장난치는 막 그런 것만 나와요. 이렇게 막 욕조에서 막 장난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양치하다가 뭐지 이거 쉐이빙 폼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되게 너무 현실적인 그런 그 연인들의 민낯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막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막 그런 거 지긋지긋하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연애를 소재로 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한 허건날 막 남자 뭐 여자의 막 과거가 알고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남자는 지금 현실이 막 고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온갖 그들 그 캐릭터들의 서브 컨텍스트를 다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들의 배경을 다 알아야 하는가? 그런 걸 다 알아야만 그 관계의 어떤 당위성이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그 커플의 어떤 특별함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북돋아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옛날 영화인데 아직도 그런 거 답습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그런 거에서. 온갖 데다가 다 플래시백 써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사고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알려주면서 그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설득하죠. 왜 설득 굳이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플롯이냐는 거지. 아닐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연애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고 인간관계. 뭐 과거 같은 거 뭐 꼭 알아야 되나? 과거가 뭐 어땠고 저쨌고 그런 거 그걸 언제 다 알고 와 있어. 몇십 년들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 배우 마고 스틸리라는 이 여자 배우의 표정이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그리고 이 표정만으로도 이 연애의 어떤 충만함이 충분히 느껴지고, 그리고 뭐 이러다가 헤어지는 거죠, 뭐. 실제로 이런 시퀀스가 반복이 되다가 결론은 이별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스포일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 연애할 때, 아니 근데 이별할 때 이 여자 배우가 좀 너무 심하게 살벌해져가지고 저도 되게 약간 너무해. 좀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너무 진짜 생 리얼 살벌한 표정으로 갑자기 변해가지고 너무 매정해진 그런 리사의 모습이 되게 좀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남자가 어느 정도로 막 서사가 얽혀 있는지가 설명이 안 돼도 이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극적인 것만 나오는 것 같은 루틴이 반복되다가 헤어져도 충분히 이별이고 연애였고 그런 거죠. 이 리사랑 이 남자가 영화에서 서로 있었던 시간이 있고 또 영화 내에서 우리가 안 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랑 배우가 있는 거 말고 그 영화 내 인물들이 관객이 안 볼 때도 뭘 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뭔가가 전개가 돼 있잖아요. 걔네는 그 사이에 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얘네가 어떤 깊이를 교환했는지는 뭐 모르지만, 근데 그게 그 텀에 얘네가 뭘 했고 그런 거가 충분히 설득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 무섭도록 건조한 이별이 왠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아무리 엉겨붙고 막 뭐 육체를 탐하고 그런 걸 해도 되게 불안하고 슬퍼 보이고 좀 그런 게 다 그런 감정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프닝 시퀀스에 그 북극 나올 때 이 남자가 하는 모놀로그가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남자의 직업이 글라시올로지스트라는 빙하 연구가래요. 근데 이 매트가 북극에 대해서 연애랑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놀로그가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웬만한 에세이보다 훨씬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았던 이 비유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 북극을 보면 그 남극은 무슨 연구 기지 같은 거라도 있지 북극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것 때문에 종종 북극을 가는 건데, 광장 공포증이랑 밀실 공포증이 동시에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극이 너무 넓고 거기 아무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 거대한 공간이 느껴져서 광장 공포증이 오다가도 거기에 나 혼자 있다는 그 감정은 너무 극단적으로 외로움 같은 그런 걸 형성시켜서 순간적으로 또 밀실 공포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마치 연애할 때 느껴지는 어떤 모순된 감정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은, 북극을 탐험한다는 것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완전하게 비어있는 공으로 들어간다. 수천 킬로미터 내에 한 명의 사람도 한 마리의 동물도 풀 한 포기도 없다. 거대한 공허 속에 고립된다. 밀실 공포증과 광장 공포증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 침대 위에 두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글이야말로 정말 연애랑 관계 뭐 두 명의 애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뭐 상대방이 어디서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디를 졸업하고 뭐 친한 친구들은 누구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도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본인들도 자기들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깊이 있게 진짜로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뭐 만나가지고 술만 마시고 막 밤낮으로 섹스만 하고 뭔가 그 약간 일반적인 선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막 건강한 인간관계, 애인관계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심도 깊은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육적으로 막 몸만을 탐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넌 그 사람을 몰라 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그 두 개의 유형의 연애 중에 어느 게 더 깊이 있는 관계인지 결국은 다 껍데기를 탐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되게 모순된 것들을 동시에 두 가지를 막 요구를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선은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 자유가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무조건적으로 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감정적으로. 그게 바로 이 매트가 북극에서 느꼈던 미실 공포증과 광장 공포증이 동시에 오는 그런 모순된 공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침대 위에 존재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나의 자유와 내가 바라는 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북극에 있는 그런 것들처럼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흔한 말이지만 좀 뭐 사람 옆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만큼 뭐 제일 뭐 큰 게 없다 좀 오글거리는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허함이 가장 극단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정사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되게 좀 마음이 저릿저릿한 게 진짜로 있고 이게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절절했던 연애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술도 못 먹겠고 핸드폰도 못 보겠는데 아직 몸 어딘가 약간 아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영화고 그래서 이제 연애의 어떤 씁쓸한 일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아까 말했다시피 한번 처음 봤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되게 막 상흔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게 다시 그거를 이렇게 덮고 싶지가 않아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옛날에 봤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되게 많은 시간과 뭐 경험이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보면 또 다를 건데 그냥 그때 그거 그대로 냅두고 싶더라고요. 이게 되게 레어한 색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대체될 수 없고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설명할 땐 그거 자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정신 나간 막 욕망에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그 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뭐 누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욕구 없이 되게 성실한 되게 데일리 루틴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건 그런 성실한 사람이건 완전 모태 솔로건 간에 세상에는 이런 색깔의 이런 맛의 감정도 존재한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여자 남자 그 애인 관계를 다루는 영화 중에 이런 채취를 갖고 있는 영화는 이렇게까지 진한 채취를 갖고 있는 영화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아해서 추천을 하고 싶고 한번 이런 것 어떨지 느껴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사실 취향이 또 제가 뭐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여기 영국이 또 워낙에 밴드 음악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인송스라는 그 9개의 음악이 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들도 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프란츠 포디난드나 엘보나 뭐 그런 밴드들 나오는데 되게 좋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연기도 되게 좋고 제가 이제 단순히 어떤 연애 감정선에 있어서의 특이한 부분만을 좀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곱씹을 게 진짜 많은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이에요.